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감정 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감정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을 아는 그 식별 능력, 내가 이해하는 능력, 수용하는 능력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감정도 수용 못해요. 겉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역할로. 타인 시선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감정 이해의 사실 출발이면서 종착역이에요. 다른 사람 감정은 저절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을 이해하게 돼. 내 감정을 수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 감정도 저절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내 감정, 내가 나를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는 쉽잖아요. 내가 나를 보기는 어려운데 또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에 내 감정을 본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감정은 많은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덮여 있는데 덮여 있는 감정을 보려니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이긴 해요.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히 뭐 부모로서 자식의 감정을 이해한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뭐 여기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근원적인 출발과 도착점은 내 감정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일단 감정이 활성화돼야 돼요. 감정은 신체 생리적 반응을 동반해요. 신체 생리적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일 수 있어요. 관념일 수 있어요. 감정에 대한 기억일 수 있어요. 감정을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감정에 대한 기억을 말로 이야기하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감정은 지금 여기서 막 살아 올라와야 돼. 이게 감정이에요. 활성화돼야 감정. 신체 생리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자꾸 허용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잘 알아차려야 되고 신체 생리적 반응들을 많이 알아차려야 돼요. 내 심박수가 막 뛰고 있는지, 어깨가 긴장돼 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지, 뭐 손에 막 땀이 나는지, 온몸이 지금 부르르 떨고 있는지, 온몸이 지금 되게 밑으로 처져 있는지, 무기력하게 처져 있는지, 이런 신체 생리적 반응들이 우리 정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 얼른 덮거나 막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알게 되죠. 덮으면 우리가 책을 열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을 얼른 덮어버리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공부한다고 할 때 감정이 나오는 걸 얼른 덮는 게 아니라 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죠. 활성화되어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린다는 건 아직 언어로 감정을 포착하진 않았지만 내 신체 생리적인 반응, 몸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근육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뭔가는 지금 감정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언어로 포착하는 거예요. 언어로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언어로 포착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포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수용은 이제 필수죠. 감정이 수용되지 않으면 감정을 얼른 덮게 돼 있죠. 감정을 수용하는 정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 감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지. 뭐 모든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친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도 내 감정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 내 감정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어로 포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정 공부의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언어로는 포착했지만 이거 쓰기 싫어. 그러면 아직 내가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개방하는 것이 내 감정을 수용한다는 징표가 되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정을 일으킨 자극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아주 우리가 공부하는 두 중요한 요소예요. 요 두 요소, 감정과 감정을 일으킨 자극을 파악하는 것. 우리는 감정도 덮여 있지만 자극도 덮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극이 겉으로 드러나오면 감정도 같이 환기가 되기 때문에 자극도 덮여 있어요. 감정을 일으킨 자극도 덮여 있어요. 아니면 모호하게 알지 못하도록 모호한 상태로 돼 있어요. 뿌옇게. 그래서 자극을 알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감정만큼이나. 감정을 일으킨 자극을 알기도. 바로 직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자극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면 감정을 파악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써 있는데 상대방의 말, 행동,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자극이라고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나한테 던진 말들. 내가 어떤 저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막 움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극이에요. 요 자극과 감정을 포착하는 게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그다음에 뭐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알아나가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 감정이 아닌 것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어떤 인식도 감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인식과 감정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축인데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인식은 이제 평가 판단하는 건데 어떤 경험을 평가 판단하든 나를 평가 판단하든 내가 만나는 환경을 평가 판단하든 이것이 인식이거든요. 감정은 그냥 평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만나서. 인식은 경험에 대한 평가 판단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판단. 이 부분이 많이 뒤섞여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누어서 아마 나중에 감정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누어서 이해하는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